11장 이더넷 스위칭 기술입니다. 이 장의 학습 목표는 스위치의 기본 동작이나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보통 STP라고 그러죠. S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입니다. 또는 래피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계산한 빠른 RSTP라고 하는 빠른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시스코 스위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우터와 스위치는 시스코 네트워크에서 제일 주가 되는 장비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전송 장비라든가 광장비도 만들고 있지만 라우터와 스위치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위치의 기본 동작인데요. 스위치는 데이터 링크의 장비죠. 라우터는 그 네트워크 계층 장비고 스위치는 데이터 링크의 계층 장비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즘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좀 틀립니다.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가 요즘 모두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즉 스위치면서도 라우팅도 되고 라우터이면서 스위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멀티레이어 장비들도 많이 개발이 됩니다. 스위치 동작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맥 주소 기억, 프레임 포워딩 및 필터링, 루프 방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맥 주소 기억입니다. 스위치를 맨 처음 껐다 키면 최초로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면 아무런 정보가 없겠죠. 맥 주소 테이블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스위치에 4개의 인터페이스에 이런 호스트가 PC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스위치가 결국 이런 식으로 자기의 FA00에는 이러한 맥 어드레스를 가진 호스트가 있다. 01에는 이러한 주소를 가진 호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모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다 빨리 작동을 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단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게 이제 359페이지인데요. A가 트래픽을 보내게 될 경우, 초기에 비어있는 상태에서요. 스위치는 자기의 다른 포트에 어떠한 맥어드레스를 가진 PC가 연결이 되는지 알지 못하죠. 이랬을 때는 먼저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즉 모든 포트로 다 보내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예외. 최초로 트래픽을 보내는 포트는 필요 없겠죠. 얘는 벌써 아니니까요. 다른 포트들로 보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D를 향해서 어떤 트래픽을 보냈다. 이렇게 되면 D가 응답을 하겠죠. 그 맥 주소 나야. 그러면 이때 바로 추가가 되겠죠. FA03번에는 이러한 맥 주소를 가진 PC가 있겠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맥 주소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기능을 스위치의 주소 기억이라고, 어드레스 러닝 기능이라고, 주소 기억이라고 이제 한글로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어드레스 러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스위치 주요한 기능으로 포워딩과 필터링이 있습니다. 지금 교재 360쪽인데요. 좀 흐릿한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라우터 이 호스트 D의 PC D의 주소죠. 일단 한번 브로드캐스트가 있던 이후에, 이 테이블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A에서 D로 자료를 전송을 할 때는 나머지 부분으로는 보낼 필요가 없겠죠. 나머지 포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콜리전이 없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네트워크의 성능이, 퍼포먼스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스위치와 허브의 차이인데요. 허브나 스위치는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포트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그냥 여기다 PC를 연결해서 쓰죠. 이게 만약에 허브라 그러면 스위치도 이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허브 같으면 물리계층 장비죠. 피지컬 레이어의 장비이기 때문에 주소 개념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트래픽을 받으면
나머지 모든 포트로 트래픽을 보내게 됩니다. 왜?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위치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장비로서 맥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곳으로만, 그 주소가 필요한 곳으로만 보내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스위치의 브로드캐스트인데요. 브로드캐스트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느 인터페이스에 무슨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최초에는 다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이후에는 아는 곳으로만 보내는, 즉 필터링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동작을 할 때 브로드캐스트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장비 특성을 말씀드릴 때 2장에서 1계층 장비, 2계층 장비, 3계층 장비, 대표적으로 허브, 스위치, 라우터를 말씀드릴 때 허브는 무조건 다 보낸다. 세그멘테이션, 스위치를 통한 세그멘테이션은 필터링을 할 수 있지만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그대로 다 나간다. 즉 컬리전 도메인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말씀드렸죠. 라우터는 컬리전도 막고 브로드캐스트도 막는다. 그랬을 때 스위치에서 만약에 모르는 원인에 의해서, 즉 알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서 브로드캐스트가 계속 발생된다. 이 경우를 이제 브로드캐스트 스톰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연결을 가진 스위치 두 대입니다. A와 B가 연결이 되어 있다. 한쪽에서 만약에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나게 되면 보내겠죠? 브로드캐스트를 받으면 스위치는 무조건 다시 또 계속 막지를 못한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계층 장비의 특성상. 그러면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받았을 때 또 보내게 되겠죠. 계속, 즉 뱅글뱅글 도는 루프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루프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프로토콜이 바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인데요. STP라고 그런 거예요.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는 이제 스위치의 루프는 작게도 생길 수 있지만 전체의 네트워크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 루프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막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STP가 되겠습니다. IP는 막을 수 있느냐? 2계층이 아니라 3계층 라우터가 있으니까 막을 수 있죠. 또한 IP 패킷 안에는 TTL이라는 Time to Live라는 필드가 있었죠. 그래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링크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요. 안 되죠.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IP는 TTL을 가지고 있고, 라우팅에서 라우팅 루프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죠? 호배 제한이 있었죠? 비슷한 개념의 이런 것들은 묶어서 하나 공부할 때 그 나머지 하나까지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은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동작입니다. 첫 번째로, 이건 첫 번째 그림인데, 이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좀 전에 루프가 생길 때의 문제점은 뭐였죠? 두 개의 연결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지. 연결 하나밖에 없으면 스위치가 있고 다른 스위치가 있다. 연결이 하나다. 브로드캐스트를 보내요. 브로드캐스트를 받았을 때 한 가지, 자기한테 받은 애한테는 다시 안 보내는 거였죠. 받은 인터페이스로는요. 이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중으로 두 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쪽 포드로 받았다가 반대쪽 인터페이스로 보내고 들어오고 보내고 이런 식인데, 즉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하나의 인터페이스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즉 차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동작, 이게 바로 기본 동작 원리인데요. 매우 간단하죠. 즉 링크에 문제가 없어도 하나는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경로만을 사용하는 것을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스패닝 트리의 좀 구체적인 동작 과정인데요. 보시면 하나가 기가빗 이더넷이다. 이쪽 인터페이스는 이쪽으로 연결된 인터페이스는요. 나머지 인터페이스는 패스트 이더넷이다.
즉 이쪽은 100메가고 100메가고 이쪽은 1000메가죠. 즉 1기가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빠를까요? 당연히 이쪽이 빠르죠. 그러면 이쪽 포트를 바로 포워딩하게 되는 사용하는 포트들이 됩니다. 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루트 브릿지에서 사용하는 포트를 디자이네이티드 포트, 즉 루트 브릿지의 모든 포트는 실제로 다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네이티드 포트고요. 하나의 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스위치들은 비루트 브릿지, 논 루트 브릿지가 되는데요. 논 루트 브릿지와 루트 브릿지의 연결, 즉 포워딩되는 인터페이스와 연결되는 포트를 루트 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이 되겠죠. 반대로 다른 연결인데 사용하지 않는 포트, 이 포트는 non designated 포트라고 해서 블러킹 된 상태, 이름은 non designated 포트다. 이런 식으로 루트 포트, non designated 포트, 그 다음에 designated 포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루트 브릿지나 비루트 브릿지 선출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BPDU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BPDU를 가지고, 즉 브릿지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이거에 대한 정보를 멀티캐스트 프레임으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서로 주고받아서 브릿지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디를 높은 놈이, 우선순위를 가진 놈이 그 루트 브릿지가 되고요. 낮은 값이 이제 논 루트 브릿지가 됩니다. 기본 값으로는 시스코 스위치의 경우에서 32768의 값을 우선순위 프라이어티 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보다 구체적인 동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BPDU 같은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그림에서 지금 처음으로 연결이 돼서 루트 브릿지와 논 루트 브릿지를 선출을 하려 한다. 그럼 그 기준은 우선순위가 됩니다. 즉 스위치는 BPDU, 브릿징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2초에 한 번씩 주고받음으로써 이런 것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선순위를 확인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양쪽이 똑같죠. 32768이라는 기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두 대의 스위치는 맥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서로 더 낮은 맥 어드레스를 가진 스위치가 루트 브릿지로 선출이 됩니다. 보시면 0004, C048, F820이죠. F820, 0004, C048, FF20. 16진수 비교해 보시면 이쪽이 더 낮은 값이죠. 그래서 이쪽 스위치가 루트 브릿지로 선출하게 됩니다. 물론 네트워크 관리자가 스위치에 들어가서 스위치에 설정해서 우선순위를 바꾸어주면 임의로 저희가 원하는 스위치가 루트 브릿지로 선출이 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좀 의아해 하실 텐데요. 아니 왜 지금 스위치를 얘기하는데 자꾸 브릿지 얘기를 하느냐, 왜 루트 브릿지라고 그러고 루트 스위치라고 안 그러고 루트 브릿지라고 그러고 논 루트 브릿지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스위치가 안에 돌아다니는 프로토콜인데 왜 브릿지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라고 그러냐. 이것은 제가 2장에서 장비 설명을 드릴 때 데이터 링크 계층의 이 계층의 제일 주요한 장비로서 브릿지와 스위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브릿지하고 스위치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단 한 가지. 브릿지는 소프트웨어 기반, 스위치는 하드웨어 기반,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동작은, 기능 자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브릿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사실 덱이라는 컴퓨터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브릿지를 위해서 만든 브릿징 프로토콜이거든요. 근데 이게 스위치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개념이 그대로 넘어와서 루트 스위치란 말을 안 쓰고 루트 브릿지, 그 다음에 브릿징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상태 변화인데, 상태는 지금 보시면 화면에는 포워딩과 블러킹 상태만 있죠.
내 교재에 보시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블러킹, 러닝, 정확하게는 블러킹, 리스닝, 러닝, 포워딩 네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365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단어 뜻대로 블러킹은 뭘까요?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튼을 사용하지 않는다. 포워딩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포워딩은 사용을 하고요. 리스닝이나 러닝은 말 그대로 리스닝은 지금 아직 루트 브릿지 같은 선정이 다 안 돼서 서로 BPDU를 주고받는 상태. 그렇고요. 러닝은 계산하는 상태. 그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표 11-2번 365페이지에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코스트라는 게 있죠. 즉 루트 브릿지를 선출을 해서 어느 경로를 쓸까 이런 걸 하면 당연히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서도 코스트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이 기가빗이고 이쪽이 만약에 100메가 이더넷이다. 그렇게 되면 위를 써야겠죠. 기가빗을 써야겠죠. 이렇게 될 때 이제 코스트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제가 계정값, 예정값 이렇게 표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맨 처음 개발이 되었을 때 상당히 옛날이었기 때문에 기술 대역폭이 이렇게 큰 기가빗이나 10기가빗 뭐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예정값을 보시면 100메가 이상의 기가빗이나 10기가나 모두 다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10G 네트워크, 즉 10기가 네트워크도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정값으로 100메가는 19, 1기가는 4, 10기가는 2 이런 식의 계정값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재 366페이지 보시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타이머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제가 요번 슬라이드에서 빠져 있네요. 슬라이드에 빠져 있지만 헬로우 타이머는 기본 값이 2초고 BPDU를 보내는 주기 시간이다. 포워딩 딜레이는 리스닝 상태나 러닝 상태의 변화 시간을 보여준다. 30초다. 맥스 에이지는 BPDU를 저장하고 있는 시간이다. 20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기 두 번째 표에 포워딩 딜레이에 철자가 빠졌네요. FOR이 아니라 FOWRDING인데 포워딩에서 철자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아니라 이 표를 보시면 366페이지 표요. 스위치가 블로킹 상태에서 포워딩 상태로 변하는 데는 최대 50초가 걸립니다. 스위치의 리스닝 상태에서 러닝 상태에서 포워딩 상태로 이런 변하는 시간이 이제 포워딩 딜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딜레이 값이 길지 않다고 1분도 안 걸리네 이렇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최근에 네트워크에서는 매우 이게 큰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백업을 위해서 이렇게 복수 경로를 만들어 놨는데 혹시 몰라서 복수의 경로가 있는데 그 한쪽에 문제가 생겨서 링크를 교체하는데 1분이 걸리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냥 집에서 게임하다가 1분 그래 이번 스타크래프트 하다 이번엔 졌어. 이번엔 드랍돼. 이 문제가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거래소, 은행이나 특히 금융권이 제일 민감하겠죠. 1분 동안 트랜잭션이 만약에 멈추게 된다면 혼란. 그리고 주식은 서로 사겠다고 콜을 내고 있는데 1분 동안 인터넷이 안 된다. 네트워크가 안 된다. 엄청나게 큰 제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바로 Rapid Spanning Tree 프로토콜입니다. Rapid Spanning Tree 프로토콜은 비교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4단계가 있었죠. 블로킹, 리스닝, 러닝, 포워딩 이런 단계가 있었는데 RSTP, Rapid Spanning Tree 프로토콜은 3단계입니다. 디스카딩, 러닝, 포워딩. 그리고 링크 타입을 구분을 해놨거든요. 보시면 엣지 링크, 즉 스위치와 마지막에 있는 PC, 호스트와의 연결입니다. 이걸 엣지 링크 타입이라고 그러고요. 스위치와 스위치 둘 간의 연결이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 타입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요. 그리고 보시면 똑같아 보이시지만 이거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죠. 이건 이제 허브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즉 피지컬 레이어의 허브인데요. 허브와 스위치의 연결은 공유 링크 타입 이런 식으로
그 세 가지 링크 타입이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디스카딩 요 새롭게 나온 용어니까 요걸 말씀드리면 디스카딩은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블로킹과 같은 상태이지만 한 가지 차이점에서는 래피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서는 디스카딩 상태일 때 BPDU도 받질 않습니다. BPDU는 이제 즉 들어오는 BPDU를 무시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러닝은 보기에는 똑같죠. 철저히 이제 같은데 동일한 상태지만 이제 래피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말 그대로 래피드하게 즉 훨씬 빠르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림과 같은 그 네트워크가 있다. 이랬을 때 루트 브릿지와 논 루트 브릿지 이런 개념 자체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트 브릿지가 되겠죠. 루트 브릿지에서 자기하고 논 루트 브릿지하고 연결된 루트 브릿지의 모든 포트는 디자이네이티드 포트였죠. 그리고 논 루트 브릿지에서 자기와 연결되는 포트들 그걸 루트 포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포워딩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디자이네이티드 포트 연결되는 이 부분은 디자이네이티드 포트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지 않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로를 하나만 쓰는 그렇게 경로를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래피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동작입니다. 그림처럼 첫 번째 그림처럼 4개의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즉 단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필요로 할까요? 필요 없죠? 왜냐? 연결이 하나밖에 없는데 루프가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A에서 D를 가려면 무조건 하나의 경로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의 링크가 추가가 되었다. A에서 D로 가기 위한 길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D의 입장에서는 A로 가는 길이 두 가지죠. 1번, 2번. 근데 1번 길이 다이렉트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치면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D는 A로 보낼 때 위의 길, 1번 길을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C도 계산을 하겠죠. C의 기준으로도 A로 가는 길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가지만 실제로는 두 단계 하나의 스위치를 거쳐서 도달하고 하나의 스위치를 도달하고 똑같죠. B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B는 지금 A랑 다이렉트로 붙어 있는데 반대로 가게 된다면 훨씬 더 멀리 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블러킹이 일어나서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D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위치에 그 링크의 상태 변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래피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간단하게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어떠한 단점들을 보완해서 즉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상태 변화에 있어서 4가지 상태 변화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었는데 RSTP의 경우 이 시간을 2초 이내로 줄여서 빠른 시간 안에 링크의 복구가 될 수 있는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긴 기술입니다. RSTP 같은 경우에도 CCNA에 새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 제가 보기엔 한 문제 정도 보통 요즘 추세에서 한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그 RSTP의 링크 타입 4가지 링크 타입이 있었죠. 아니 3가지 링크 타입이었죠. 3가지 링크 타입이나 변화 단계 그것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시스코 스위치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시스코 스위치라고 통칭을 하지만 사실 지금 이 CCNA 수준에서 다루는 스위치는 1900 스위치하고 2950 스위치 이 두 가지입니다. 1900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썼던 스위치인데요. 현재는 이제 단종이 돼서 더 이상 구입할 수도 없지만 아직까지도 보통 뭐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험에 남아 있는데 이 스위치는 290 스위치로 완전히 대체가 됐습니다. 그 차이점은 이제 1900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즉 10메가 스위치입니다. 10메가는 요즘 거의 안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 290 스위치로 바뀌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제 동작 자체는 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시스코 스위치는 크게 세 가지 프레임 처리 모드가 있습니다. 스토어 앤 포워드, 컷스루, 프래그먼트 프리,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그 차이점은 교재 370쪽에 있습니다. 370쪽을 같이 보시고요. 스토어 앤 포워드는, 즉 하나의 스위치가 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전체 프레임이 다 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CRC 검사를 하고 CRC 체크를 한 이후에 데이터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지연이 생기겠죠. 속도에 지연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또 장점은 모두 체크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프레임 같으면 다 버리고 확실히 괜찮은 프레임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장단이 있다는 것 같고요. 컷스루 같은 경우는 반대 개념입니다.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내보내게 됩니다. 뭐 CRC 검사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맥 주소만 확인하면 즉시 전송을 하게 됩니다. 프레임 길이에 따라서 지연 같은 건 발생하지 않지만 CRC 에러가 있어도 계속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쓸데없는 트래픽이 네트워크에 계속 돌아다니게 되겠죠. 세 번째는 프래그먼트 프리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어떻게 보면 절충한 건데요. 즉 시스코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 많은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보니 프레임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처음에 64바이트에서만 문제가 생기더라. 처음에 64바이트가 정상적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그 후에는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만든 방법입니다. 즉 처음에 64바이트까지는 체크를 하는 거죠. 스위치가 64바이트까지 체크해서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럼 바로 포워딩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와 비교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에서는 모두 검사하고 내보내니까 지연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처음에 64바이트까지만 검사를 하니까 아주 작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대신 컷스루의 단점은 CRC 에러가 나도 다 내보내는데 얘는 64바이트를 검사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전체가 문제가 없으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게 프래그먼트 프리입니다. 프래그먼트 프리는 시스코 스위치의 이제 1900 스위치나 2950 스위치의 모두 기본적인 동작 모드입니다. 즉 특별히 설정을 바꿔주지 않았으면 프래그먼트 프리로 동작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더 채널인데요. 이더 채널 같으면 제가 간단히, 이것도 실제로는 많이 쓰이는 기술인데 CCNA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아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리죠. 스위치가 이렇게 복수의 연결을 가졌을 때 1번, 2번 어떻게 작동하죠? STP가 작동해서 STP나 RSTP나 두 가지 프로토콜 중에 하나를 써서 하나의 링크만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요즘 최근의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시면 밴드위스가 많이 필요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호스트에 만약에 지금 12포트를 가진 스위치다. 여기 모두 PC가 붙어 있다. PC가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대라고 그러죠. 100메가씩 10대면 1기가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스위치하고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스위치하고 연결을 할 때 100메가로 연결한다. 말도 안 되죠? 전체 트래픽이 1기가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10대가 동시에 다 외부랑 통신을 하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 이 길이 100밖에 안 된다. 100메가다. 그러면 처리되어야 되는 트래픽은 10배인데 길이 전체의 그 크기가 이만큼이 필요한데 이만큼밖에 없다. 그럼 바틀렉이 너무 오래, 지연이 아주 크겠죠? 바틀렉이 생기겠죠? 그래서 생긴 게 이더 채널입니다.
10대가 아니라 만약에 20대다. 그러면 2기가지 않습니까? 기가빗으로 연결해도 모자르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즉 복수의 링크를 꼭 단일 하나의 링크처럼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더 채널입니다. 그냥 단순히 복수의 링크를 쓰게 되면 STP나 RSTP 때문에 하나는 쓰고 하나는 놀게 되죠. 이런 게 아니라 묶어서 사용하는 기술, 그것이 이더 채널입니다. 서버도 마찬가지죠. 개별 호스트에 100메가로 연결이 되는데 서버가 100메가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지연이 생기겠죠. 서버에다 요청을 하는데 서버가 트래픽을 보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출발지, 그러니까 즉 보내야 되는 목적지 PC가 되겠죠. 이거는 PC는 많이 있는데 서버는 한 대지 않습니까? 이거 단순히 100메가로만 연결이 되면 트래픽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모자르죠. 그래서 서버에도 랜카드 2장을 꽂아서 만약에 100메가다 2장 꽂으면 200메가가 되겠죠. 묶어서 사용하는 기술, 채널링이라고 해서 그 기술이 바로 이더 채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적인 시스코에 대한 시스코 스위치에 대한 그림을 보고 제가 스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900 스위치는 10메가의 밴드위스를 가지기 때문에 개별 포트가 지금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90 스위치는 개별 스위치가 100메가이기 때문에 현재 시스코에서 1900 스위치를 대체해서 시스코의 제일 저렴한 워크룹용 일반적인 스위치로서 290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냥 한번 보시라고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DC 그라운드 요 한 가지 차이는 여기서 이제 제가 AC와 DC의 차이를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보통 저희 집에서 쓰는 건 AC죠. 그래서 그냥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는, 내 통신 장비에서는 특히 ISP 내부 KT나 데이컴이나 하나로나 이런 데 가시면 거의 모든 장비는 다 DC 장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가 아니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죠. 이유는 DC가 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AC 전원에 비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DC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건 스위치 뒷면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팬이나 DC 커넥터, DC 파워가 두 개가 있다. 여긴 지금 그라운드였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제로 전원부죠. 전원부가 되는데 이건 작은 장비이기 때문에 전원이 하나만 들어가는데, 큰 장비의 경우에서는 상위 레벨 장비에서는 전원도 보통 이중화, 여기다 하나 꽂고 여기다 하나 꽂고, 이쪽이 문제가 생겨도 장비 자체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게 이중화가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있는 290 12 스위치, 즉 포트가 12개 있는 12포트짜리 스위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24 그러면 24포트, 포트가 24개짜리이다 그런 겁니다. 교재 372페이지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좀 생소하실 개념이 업링크라는 거는 스위치하고 스위치를 연결하는 포트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개별 포트는 스위치 to PC죠. 여러분의 PC와 연결하는데, 업링크는 스위치와 스위치 아니면 스위치와 스위치끼리의 연결을 업링크라고 그런다. 그리고 제가 특징을 거기 290 스위치는 쭉 가면서 스위칭 패브릭이 13.6GBps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64바이트에서 3.9 M 3.9메가 PPS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포워딩 성능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위칭 패브릭, 즉 이 스위치 안에서 데이터가 돌아다닐 수 있는 전체 공간의 크기입니다. 개별 포트 만약에 100메가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보통 100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두플렉스죠. 보내는데 100메가, 받는데 100메가. 그럼 아주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24포트가 모든 트래픽이 돌아다닌다. 현재 이 스위치에 뭐 업링크의 뭐 지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위치 탭에서 100% 돌아다닌다. 24개의 포트에
100메가씩 왔다 갔다 보내고 받고 곱하기 2죠. 그럼 이것만 해도 2.4기가가 되겠죠. 2.4에 다시 2배 4.8기가 4.8기가만큼의 트래픽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거를 처리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3.6기가bps다. 그러면 좀 더 여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24포트가 이렇지만 뭐 48포트도 있고요. 96포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으니까요. 그런 스위치 내부에 트래픽이 돌아다니는 그 공간의 총량을 스위칭 패브릭이라고 그런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있는 64바이트에서 메가 PPS, 즉 패킷 퍼 세컨드, 1초에 어느 정도의 패킷을 처리할 수 있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워딩 성능도 그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맥 어드레스를 뭐 8000개를 기억한다. 스위치의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러닝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포트별로 이거 하단에 있는 맥 어드레스를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 맥 어드레스를 모두 몇 개까지 기억을 하느냐, 그런 거고, 8000개라고 한 건 솔직히 이건 뭐 최고 성능이기 때문에 굳이 의미가 없고요. 여기 12포트짜리 스위치에 아무리 밑에 허브를 붙여서 쓴다고 해도 장비 8000개 사용 안 하죠. 굳이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VLAN을 몇 개를 지원한다. VLAN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장에서는 간단한 스위치의 제일 기본적인 기능하고 그 다음에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래피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그리고 시스코 스위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우팅에 비해서 되게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렸죠. 스위칭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라우팅은 라우팅 프로토콜별로 개별적으로 lib이라든가 IGRP라든가 뭐 OSPF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게 많은데요. 스위치에서는 그냥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요거 한 가지가 거의 유일한 그 스위치에서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길게 투자 안 하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시스코 스위치의 좀 구체적인 설정 방법과 VLAN이 무엇이냐, 그리고 뭐 VLAN 간의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